우린 일주일에 5번 해요. 그날 이후 제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향수를 뿌리고 늦게 들어오고 소파에서 깼을 때 봤습니다. 베란다에서 제 남편과 그 여자, 그녀의 손이 남편의 그곳을 만지는 걸 그제야 알았죠.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을. 결국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수진, 올해 37입니다. 결혼 10년 차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죠. 남편 민준 씨와의 관계, 그저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익숙함 속에 묻혀버린 부부였달까요? 특히 부부의 친밀한 시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세월이 지나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날 제 삶이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호의 유치원 학부모 모임 날이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김지연 씨. 똑 부러지고 화려한 분위기의 여자였죠. 남편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고 우리는 함께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누군가 던진 가벼운 질문에 분위기가 술렁였어요. 지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요? 일주일에 5번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남편이 힘들어할 정도예요.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눈엔 다른 게 보였어요. 바로 옆에 앉은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무언가에 강하게 자극받은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상했습니다. 여보, 1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부드럽고 어딘가 간절한.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색하게 하지만 의도적으로요. 우리 너무 오래 서먹했던 것 같아. 오늘부터 좀 달라져 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에 한 번도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붙으니 기쁘기보다는 낯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지연 씨 얘기를 들은 바로 그날? 그 뒤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스킨십을 시도했고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예쁜데? 옷 새로 샀어? 저녁 맛있다.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수진아, 남편이 갑자기 왜 이래? 좋겠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변화가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란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엔 김지연이라는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위험한 무언가로 이어질 거라는 걸. 남편의 갑작스런 변화 이후 제 일상은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연이라는 여자가 점점 더 자주 제 앞에 나타났어요. 수진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차 한잔해요. 지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같은 유치원 학부모인데 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카페에 앉자마자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번에 제 말 때문에 놀라셨죠? 너무 솔직했나?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근데 수진 씨네는 어떠세요? 부부관계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보통이요. 보통이 얼마나요? 한 달에 몇 번?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하지만 지연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계속 물었습니다. 민준 씨 직장은 어디세요? 연봉은 괜찮으세요? 집은 전세예요? 자가예요? 마치 제 남편을 품평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뒤로 지연 씨가 자꾸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아이들 함께 놀게 해요. 수진 씨, 요즘 민준 씨랑 어때요? 달라지셨어요? 특히 남편 얘기를 유난히 많이 물었어요. 왜 남의 남편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이상했어요. 퇴근 후 바로 샤워를 하고 거울을 자주 보고 심지어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꾸미는 거야? 응? 그냥 나이 들수록 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10년 동안 관리에 관심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날은 아이들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응원하러 체육관에 들어섰는데 멀리서 남편이 보였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 김지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지연 씨가 남편 팔을 살짝 치며 웃었고 남편도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두 사람, 언제부터 저렇게 친했지? 저는 못 본 척하며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꾸만 그쪽으로 갔어요. 행사 내내 두 사람은 계속 눈이 마주쳤고 지연 씨는 유난히 남편 쪽을 자주 쳐다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나간 남편이 지연 씨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제가 오는 걸 보자 화들짝 놀라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아, 여보. 지연 씨가 아이 얘기 좀 하시길래. 네, 수진 씨. 준호 오늘 정말 잘했더라고요. 민준 씨한테 칭찬하고 있었어요. 억지스러운 변명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연 씨랑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어? 친한 거 아니야. 그냥 같은 유치원 학부모잖아. 근데 왜 자꾸 단둘이 얘기해? 단둘이? 무슨 소리야?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지. 남편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변화, 지연 씨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미 두 사람 사이엔 제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지연 씨에겐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걸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남편이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고르고 헤어왁스를 바르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렸어요. 향수는 왜 뿌려? 회사 가는데? 아, 그냥 요즘 몸 냄새 신경 쓰여서 10년 동안 향수 한 번 안 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낡은 셔츠 대신 새로 산 듯한 깔끔한 옷들을 입기 시작했죠. 당신 옷 새로 샀어? 응.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 좀 하라고 해서.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회사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예전엔 칼같이 6시에 퇴근하던 남편이 요즘은 매일 늦었습니다. 어떤 날은 9시가 넘어서도 안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회식이야? 아니, 팀장이 일 좀 더 하래서. 하지만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밤에 옆에 누워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뭐 그렇게 재미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스 보는 중. 하지만 화면을 재빨리 끄는 모습이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장을 보러 근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거 어때요? 딸기 좋아하시잖아요. 지연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제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래, 그거 살까? 지연 씨가 고르는 건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남편이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쇼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산을 마친 뒤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한 구석. 두 사람이 지연 씨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남편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지연 씨가 더 가까이 붙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지연 씨가 차에 타기 전 남편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오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여보, 나왔어. 응? 어디 갔다 와? 아, 친구 만나고 왔어. 오랜만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주차장에서 본 그 장면뿐이었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지연 씨는 처음부터 제 남편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본인 남편과의 관계가 지루해질수록 새로운 자극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사람은 이미 제가 상상도 못할 선을 넘고 있었으니까요. 의심은 이제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집들이 할 건데 가족들이랑 같이 오세요. 집들이요? 네, 새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꼭 와주세요. 민준 씨도 같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여자가 뭘 꾸미고 있는 걸까?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그 집들이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연 씨 집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어요. 지연 씨의 남편 강태민 씨도 처음 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계세요. 태민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와인이 나왔습니다. 지연 씨는 유난히 남편 옆자리에 앉았고 자꾸만 말을 걸었어요. 민준 씨, 이 와인 맛있죠? 제가 직접 골랐어요. 아, 네. 괜찮네요. 남편은 어색해하면서도 지연 씨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태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가 졸려하네요. 제가 재우고 올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태민 씨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어요. 와인 때문인지 머리가 무거웠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목소리. 베란다 쪽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베란다에 남편과 지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지연 씨가 남편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지연 씨, 이러면 안 돼요. 수진이가 괜찮아요. 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연 씨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허벅지를 지나 그곳을 슬쩍 만졌어요. 남편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민 씨였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온 그는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 씨와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태민아, 이게 아니라. 닥치세요. 지연 씨. 태민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뭘 본 거죠? 태민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 씨, 죄송합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이상했어요. 태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민준 씨 얘기를 너무 자주 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학부모 친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 아내는 민준 씨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태민 씨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남편과 지연 씨,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 심지어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입니다. 제가 미행했거든요. 태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쌓여갔죠. 수진아, 이건 오해야. 우린 아무 일도 없었어.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방금 내가 뭘 본 건데? 그건 지연 씨가 갑자기 그만하세요, 민준 씨. 태민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잖습니까? 그날 밤 저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뿐이었어요.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사진들과 베란다에서 본 장면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이래야 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난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지연 씨랑은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태민 씨가 보여준 사진들도 다 봤고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지연 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민 씨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어요. 이혼하겠습니다. 태민아, 제발. 나 정신이 없었어. 용서해줘. 지연 씨가 울며 매달렸지만 태민 씨는 냉정했습니다. 지연 씨, 아니, 당신은 처음부터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당신은 불만투성이었죠.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태민 씨의 목소리엔 오랜 상처가 묻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은 거잖아요. 자극을 원했던 거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미 부족합니다. 태민 씨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법원 복도에서 우연히 태민 씨를 만났습니다. 수진 씨, 네, 태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태민 씨는요? 저도 비슷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민 씨는 생각보다 담담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오래전에 했어요. 네, 제 아내가 저한테 마음이 없다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태민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후 태민 씨가 차 한잔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태민 씨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결혼 초부터 저한테 실망했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너무 평범해서요. 자극이 없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고 했죠. 태민 씨의 눈빛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남자들을 찾아봤어요. SNS로 모임에서, 그리고 결국 민준 씨를 만난 거죠. 태민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이젠 알아요. 태민 씨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도 많이 힘드시죠? 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니까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 직장을 구했고 작은 원룸에서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태민 씨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수진 씨,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태민 씨는요? 저도 생각보다 평온합니다. 우린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 씨, 저랑 밥 한번 같이 드실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친구로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한편 남편과 지연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둘은 이혼 후 잠시 만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극적인 관계는 금방 식었고 책임이 따르자 둘 다 도망쳤죠. 지연 씨는 결국 혼자가 되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고 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죠. 저 사람 조심해야 해. 남의 남편 빼앗아간 사람이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나면서 승진해서 밀렸고 결국 작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1년 후 저는 태민 씨와 조용히 재혼했습니다. 화려하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조용히 보듬어주는 관계였죠. 아들 준호도 태민 씨를 좋아했고 우린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지연 씨를 봤어요. 초췌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연 씨는 자극을 원했지만 진짜 사랑은 잃었습니다. 남편은 새로움을 찾았지만 가정과 명예를 잃었죠. 반면 저와 태민 씨는 상처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법이죠.